조금씩 나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재발견해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잘 돼요. 이게 정말 잘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영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볼 대화 주제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입니다. 아마 이제 실생활에서 특히나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또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뭔가 나의 한계점이라고 이제 느껴졌을 때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끌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한계점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뽑은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성취. 세 번째, 창의적 실행. 네 번째, 휴식입니다. 의아해 하실 부분이 이제 창의적 실행인데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슬럼프 혹은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거창하게 창의적 노력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정리된 내용들, 이 내용들은 제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 제 얘기를 통해서 많은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생각의 틀을 깨부시자. 살면서 작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부터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만 되면은 조금씩 한 단계 넘어가면서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서핑을 하면서 조금 더 상황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고정관념,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시련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향의 모습으로 그걸 해결했을 때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나 한계점에 봉착한 것은 기회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깨냐? 실생활에서 이 변화를 주는 노력을 좀 자주 하는 게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하고 가공해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깨냐? 첫 번째, 독서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독서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독서가 쉬울 수 있겠지만 1년에 두세 권? 한두 권씩만 읽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막 권하거나 무조건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설책의 주인공이 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알아가고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생각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거죠. 독서 외에도 강연이라든지 독서 토론, 학술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평상시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생각의 틀을 자꾸 깨줘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나서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 자기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나의 한계와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작은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시작해서 이 단계별로 플랜을 딱 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면 오로지 나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롭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눈치에 연연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한 자기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나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재발견해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잘 돼요. 이게 정말 잘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정말 괜찮다. 이 사람 정말 괜찮다.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내 행동들이, 내 생각이 틀렸던 게 아니구나. 더 잘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 세 번째, 창의적인 나만의 방법을 모색하자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극도로 올라가지가 더 이상 진짜 올리기 힘든 상황이 맞잖아요. 근데 그 상황 카테고리는 분명히 저와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업무적인 한계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는. 벌써 6년 차예요 이제. 끔찍해. 와! 27에. 여튼 개개인마다 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에 대한 실행 노하우는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제품 관련해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하루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10초에 한 번씩 생각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다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못했죠. 이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막 삭힐 때도 되게 많았어요. 막 눈물 나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엄청났죠. 막 정말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 이거 진짜 난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엄청 이런 자신감이 넘치다가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업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움직이면은 정말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지금 내가 저의 노하우는 예술을 조금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과 예술은 굉장히 완전히 이게 동떨어져 있는데 서로 카테고리를 연결해주는 그 접전선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고. 그런 문화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국면이면은 배우들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그 대사 속에서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그런 말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들을 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은 하나인데 계속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딱 전시에 나왔을 때는 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제 나의 이 한계점이 더 이상 이제 문제로 의식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이제 장애물이지만 내가 이걸 뛰어넘으면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점점 그런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는 게 조금씩 쉬워지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 네 번째, 최선의 노력을 가한 후엔 그에 따른 보상과 휴식을 취하라. 비단 복지는 국가나 조직에서, 기업체에서만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에 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냐. 사실 그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월급을 타가지고 한 달간 나 고생했어,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이제 에어팟을 살 수도 있고 백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 소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복지는 그런 선물,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을 주라는 말이죠. 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내가 거쳐왔는지 휴식을 취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신욕을 하면서 좋다 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자도취에 좀 취해서 이제 편하다,
역시 몸은 지져야지 이러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다짐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더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또한 한계점이라든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이전에 했던 나의 그 돌파했었던 뛰어넘었던 위기를 극복했었던 경험들을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이죠.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런 휴식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딛고 일어서다 보면 어느덧 한계를 뛰어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